안녕하세요. 오늘은 풋드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풋드롭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크가 터지면서 허리에 나오는 신경을 누르게 되죠. 누르게 되면서 발목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그런 증상을 풋드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표현하는데 풋, 발을 뜻하죠. drop,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발목과 엄지발가락이 들어 올릴 수 없어서 축 처져서 발을 끌고 다니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말하게 돼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노랗게 칠해져 있는 뼈가 요추 5번입니다. 허리뼈 5번이고요. 그 다음 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4번이겠죠. 그 위에는 3번이 되고요. 허리뼈는 총 5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커다란 뼈가 바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꼬리뼈는 이 부분을 말을 하고요. 해부학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뼈에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멍이 나오는데 이 구멍에서 나오는 신경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풋도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문제점이 4번과 5번 이 사이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 이것들이 디스크가 터지면서 눌리게 되고 그 눌리는 신경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그림 보실게요. 자, 그럼 어떤 증상을 풋드롭이라고 할까요? 보시면 이것이 두 그림인데요. 이런 것도 4번과 5번 동일하죠. 그 밑에는 천골 1번과 2번 신경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발등을 밑으로 내리는 깨금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죠. 하지만 꼭 이렇게 4번과 5번은 이렇고 천골 1번과 2번 신경은 밑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이렇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천골 1번과 요추 5번 신경 사이가 눌렸을 때에도 사실은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았는데 발목만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요 엄지발가락이 있는 요 엄지발가락이 있는 부분도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풋드롭이 왔느냐 안 왔느냐를 판단할 때 발목도 물론 발목이지만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을 보고서 판단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옆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은 장무지신근과 정경 젠장 발목을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근육은 장무지신근과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두 근육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옆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장무지신근의 역할보다는 전경골근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장무지신근 즉 엄지발가락의 힘만으로는 이 동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그림을 함께 보고 동작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풋드롭을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허리에서부터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두껍죠. 이 큰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흔히들 디스크가 좌골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신경에서 통증을 나타내게 되어서 이렇게 지칭하는 말이고요. 보시면 이 신경을 쭉 따라서 내려오다가 허벅지 중간 정도 조금 밑에 하단 부분에서 양쪽으로 나눠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닥은 종아리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뒤꿈치 쪽으로 내려오고요. 하나는 쭉 옆으로 갈라져서 무릎의 외측, 즉 바깥쪽 무릎, 새끼발가락 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것을 다음 그림에서 보시다 보면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으로 와서 쭉 또 여기서 한 번 더 나눠지죠. 내려오게 됩니다. 이 내려오는 이 구간이 바로 전경골근이 주행하는 존재하기 위치하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다 일일이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이 신경이 바로
풋드롭에 관여되는 신경과 근육이 위치하게 되는 곳입니다. 자, 이 모습은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이 녀석이 바로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녀석이고요. 요 사이에 있는 녀석이 바로 장무지신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등을 들어 올릴 때, 발목을 들어 올릴 때 이 두 근육이 함께 움직여서 발목에 볼록하고 굉장히 두껍게 솟아 올라오는 그러한 근육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하나로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선생님들께서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이 재활을 시키실 때 실질적으로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엄지발가락만 들어 올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되느냐를 평가하셔서 따로따로 재활을 시켜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우측이 바로 근육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신경의 위치를 말씀드린 건데요. 신경의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가지가 또 쳐지죠. 이쪽도 가지가 쳐지고. 왜 우리의 인체는 이렇게 가지가 좀 항상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지가 나눠지게 될까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 이유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외력에 의해서 하나의 신경이 다쳤을 때 완전히 발목 전체나 발가락을 못 쓰게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거미줄처럼 되어 있죠.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신경이 하나만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지 않고 하나로만 되어 있다면 이 신경이 다치게 되면 전체가 다 망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일부분만 다친다던가 이 일부분만 다치게 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또 밑에서 가지를 치게 되어서 발목을 들어 올리는데 미약하게나마 약간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능의 상실을 완전히 잃게 하느냐 아니면 일부분이라도 남아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면 다시 오른쪽으로 와서 이 진실의 방으로. 이 전경골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보다 엄지발가락에 붙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엄지발가락 뼈와 발목뼈의 중간 정도에 붙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뭐 자세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이 영상에서는 소개 영상이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장무지신근 같은 경우에는 정경골근 밑에 이렇게 삐져나와서 발등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녀석 전체를 다 제어를 잘 해줘야 발목을 들어 올리고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게 돼요. 이번에는 재활하는 모습을 팁을 좀 드리고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진짜 좀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재활하는 것들이 다 발등을 당겨라, 뭐 발목을 당겨라 이런 영상들만 나오는데요. 이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들 마비돼 보신 적 없으시죠? 실질적으로 마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힘을 주고 싶어도 힘 자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살을 만졌을 때 내 살을 만진다는 느낌도 안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을 하고 운동 수행 능력이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리치료실이나 운동치료실, 뭐 작업치료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쪽에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지만 끌어올리라고 자꾸 강요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환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잘 움직일 수 없다면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서 환자에게 재활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그림처럼 바닥에 다친 발을 작동이 안 되는 발을 내려놓고 발목을 지금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녀석을 살짝 밴드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받쳐주시는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발등이 살짝 종아리 쪽으로 제껴질 수 있게끔 들어 올리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실적으로 환자가 근육에 힘을 주지 않아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지만 근육이 짧아질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전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도수요법을 동원을 해서 자극을 주시면
훨씬 더 깊이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케어하기가 쉽게 됩니다. 또 이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벽이라든지 아니면 수건을 통해서 발바닥에 수건을 걸고 무릎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당겨보시고 발등, 발목을 당겨보시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건이나 밴드로 발바닥부터 감아줘서 무릎 쪽으로 당겨준 다음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구간에 저주파 자극기를 붙여주시고 한번 작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모든 결과를 다 예측할 수도 없고 한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 효과가 느껴질 수는 없어요. 몸은 회복하는 게 다들 다르기 때문에 꾸준히 자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자극이 안 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세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2번 구간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저주파 자극기를 붙여주고 전기 신호를 주세요. 그러면서 전기 신호가 갈 때 잘 되시지 않겠지만 발목을 들어 올리려고 힘을 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재활 방법들이 되면서 점점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지게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이제 내 뜻대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은데 조금씩 내 식대로 발목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돼요.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재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눌렸던 신경들도 살아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제가 설명한 것처럼 되지 않으신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도 약간 손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께 상담을 하시고 물리치료실에 가셔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허리부터 반드시 발까지 내려오는 연결 통로를 다 일일이 뚫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회복이 떨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조금 이 얘기는 선생님들께서 반성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음, 잘 동작이 안 되면 병원에서는 한 3개월 지켜보시죠 하고 약만 주고 또 3개월 후에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또 한 3개월 지켜보시죠. 이래서 6개월을 지나게 되거든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자는 그 말을 믿고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난 다음에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면 환자는 나중에는 굉장히 낙담을 하게 되고 병원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대로 사세요라고 얘기를 듣는데 이 뭔 개소리야! 이거는 정말 환자 입장에서 보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러려고 수술했나? 라고 싶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재활의 성패 여부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거의 나타나게 돼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것은 시간이 3개월이나 6개월 지나간다고 해도 성공적인 재활이 될 수 있고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두 달 내에 이런 반응이 있지 않고 점점 근육이 말라간다든가 근육이 쪼그라드는 모습이 보인다면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위, 즉 아까 말씀드린 장무지 신근이나 정경골근에 주사, 즉 포도당 같은 거를 좀 놔주신 다음에 그 위에 저주파 자극기나 아니면 체외 충격파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근육이 멍청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이 눌려서 바보가 된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움직이지 않는 근육에 주사를 놔줘서 자극을 주면 그 근육 내에 전류라든지 그런 도수요법이라든지 이런 효과들이 다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재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나 재활을 꼭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주변에 생각보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장애가 남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적절한 치료 시기와 방법만 찾으신다면 얼마든지 좋아지실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고 다양한 방법을 찾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과연 환자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병원을 위한 것인가를 판단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발등 한번 위로 제껴볼까요? 그렇죠. 내리고 이제 발목을 최대한 위로 쭉 당겨보세요. 그렇죠. 됐습니다. 처음에 여기 올 때 처음엔 증상이 어땠죠? 병원교 허리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발가락에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내렸을 때 이렇게 힘을 줬을 때 그냥 발가락이 뚝 그렇지, 떨어져서 그렇지. 아예 올라오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발 여기도 발등도 위로 올라오는 게 안 됐죠, 거의 잘. 종아리서부터까지도 감각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은 이제 다 감각 돌아가고. 감각 거의 돌아왔고 여기는 그렇지. 미세하게 남아있고 오케이. 여기 발 떨어진 것도 힘이 거의 한 80% 이상은 돌아온 것 같아요. 오케이.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그때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는 그냥 6개월 동안 네. 6개월 뒤에 본인이 그냥 운동을 하게 되면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네. 돌아올 수도 있다. 네.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집에서 운동하다가 네, 안 돼가지고 온 안 거죠? 돼서 이제 찾아온 거죠. 이번에 병원 가서 재진 받았을 때 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재활해야 된다고 또 얘기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네, 저 처음에는 뭐 재활병원 이런 거 가라 소리 안 했었는데 제가 이런 걸 얘기하니까 재활병원 가라고 하지 않았었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러는 걸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